짠! 안녕하세요. 골프망의 골프 스트립쇼 지금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자, 오늘 어드레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지난 시간엔 그립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차렷 열중샷 할 줄 아시죠? 차렷 열중샷만 할 줄 알면 어드레스를 평생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사실은 측면에서 보셨을 때 이 무릎만 잘 활용하시면 어드레스를 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몸은 206개의 마디와 관절이 서로 이렇게 엮여 있다고 했어요. 소통을 하는데 무릎을 앞으로 툭 내밀었을 때 상체는 서게 돼요. 당연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면 등이 굽습니다. 그럼 프로님들이 폼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 등을 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등을 펴죠. 그러면 이런 자세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 무릎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스쿼트 자세를 하듯이 무릎을 안쪽으로 좀 넣으시고 이 무릎이 최대한 나오지 않게끔 뒤쪽에서 엉덩이를 주저앉으시면 이 자세가 바로 어드레스가 돼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제가 등에 힘을 주지 않아도 평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주저앉냐면 이 양손의 중지가 무릎의 쓸개골, 쓸개골 있는 데까지만 살짝 닿을 정도로만 주저앉으시면 이렇게 각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자, 오늘 어드레스는 이게 다예요. 사실 일정하게 어드레스. 이 상태에서 그립을 착용하시고 서시게 되면 각도가 나와요. 이 각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드레스 너무 쉽죠? 여러분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무릎을 내밀고 넣어서 비교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언제든지 일정한 어드레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체중은 약간만 앞으로 살짝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걸 들고도 어드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래서 있었던 거예요. 삽을 들고도 어드레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어드레스를 왜 이렇게 서야 하는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립은 또 왜 그렇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모든 스윙들은 어떤 공식으로 만들어야 좋은 폼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요. 짠! 어떠셨어요? 실기 좀 제가 보여드렸는데 장소를 좀 바꿔봤습니다. 사실 골프 스윙을 배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공식이 딱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배우실 건데 지금 배우시는 이 공식은 다른 운동을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과연 뭐냐? 결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 스윙이라는 동작은 9가지 동작으로 돼 있어요. 이거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립, 어드레스, 테이크백, 합스윙, 탑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바로스로, 피니시. 제가 자막으로 친절히 설명드릴게요. 이 9가지 동작을 하나로 합쳐서 스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의 동작을 한 번에 배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9가지의 점으로 제가 찍어 놓은 거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어려우니까 서울에서, 수원에서 천안을 거쳐, 대전을 거쳐, 대구를 거쳐, 울산 거쳐, 부산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연결돼서 경부고속도로가 되잖아요. 그게 스윙입니다. 바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9가지 스윙 동작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공식, 바로 이 공식 아셔야만 쉽게 쫓아오실 수 있어요. 공식을 모르고 시작한다는 건 구구단을 모르고 수학을 풀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난 너무 많이 알아, 내 문제를 너무 많이 알아, 근데 안 고쳐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거는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뇌는 정확히 아는 만큼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이론은 설계도와 같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계도를 보시면 분명히 쫓아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두루뭉실한 설계도를 너무 많이 보셨고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른 기준들을 많이 배우셨어요. 저는 지금 충분히 과하게 입증해서 여러분들 몸을 쓰는 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결론부터 가겠습니다. 스윙의 첫 번째 공식, 짠짠. 자, 보겠습니다. 먼저 비거리 내는 공식을 먼저 아셔야 돼요. 왜 그립과 어드레스를 배우자마자 비거리 내는 공식을 배우냐면 사실 스윙이 원하는 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이 2가지만 잘하면 좋은 스윙입니다. 첫 번째, 방향이 있고, 두 번째, 거리가 있으면 돼요. 거기에 수식어를 좀 붙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만 보낼 수 있으면 더 이상 좋은 스윙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리 내는 공식을 배우는 것은 어떻게 그립과 어드레스가 상관이 있냐, 이걸 좀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운동화 끈을 헐렁하게 메고 뛰어, 빨리 달릴 수가 없죠. 축구 선수가 운동화 끈을 헐렁하게 메고 뛰어, 캐논 슈팅을 해, 쉽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립을 잘 착용하는 것은 먼 거리를 보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앞서서 배우셨던 그립과 어드레스가 좋은 자세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리와 밀접하게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비거리 내는 공식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속력이에요. 예, 물리적 에너지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속력 없이는 당연히 거리도 없는 거죠. 자동차가 가질 않아. 속력이 없어. 그럼 이동거리가 없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곱하기 질량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무게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둘 다 곱하기 공식이니까 어느 한쪽이 0이면 거리는 0인 거예요. 하물며 공기조차도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이 마이크로그램의 공기를 속력을 발생시키면 분명히 보이진 않지만 이쪽에 있었던 공기가 뭐 1m 또는 2m 정도 이동을 했겠죠. 거기에 무게를 좀 더 해서 같은 속력을 발생시키면 당연히 좀 더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공식이에요. 그럼 이 공식이 스윙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질량과 무게는 제 체중값입니다. 여러분 본인의 체중값이에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할게요. 여러분이 들고 휘두를 골프 클럽의 무게. 이 두 가지가 더해지면 무게값은 정해지는 거예요. 즉 체급이 정해지는 거죠. 더 이상 몸무게의 변화는 없습니다. 요요 현상이 심해서 하루에 2, 3kg 이상씩 차이 나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가끔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네. 무게값은 그렇게 막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0kg 정도 이상만 나가도 속력을 잘 발생시키면 200야드 이상의 거리를 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건 바로 무게입니다. 무게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럼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되는 건 뭐죠? 바로 속력입니다. 이 속력을 해결해야만 거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속력은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느냐? 첫 번째, 일단은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헬스장을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좀 키워라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을 100이라도 전달해 보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힘의 100조차 전달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의 100을 전달해 보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바로 각도가 필요합니다. 이 공식이 오늘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비거리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식은 바로 각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각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잘 보세요. 제가 팔관절을 이렇게 펼치고 달리기를 한다고 치면 굉장히 느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 팔의 관절이 지금 이렇게 180도로 펼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힘을 잘 쓸 수 있는 각도는 몇 도냐? 우린 중력에 반응하기 때문에 중력에 가장 효율적인 힘을 쓰기 위해서는 90도라는 각도가 필요해요. 근데 누워있을 때는 180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앉아요. 앉고 힘이 없으면 눕죠. 힘이 점점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워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력에 반응하기 위해서 힘쓰기 좋은 각도 몇 도냐? 바로 90도라는 각도입니다. 직각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면으로부터 90도로 서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달리기를 이렇게 달린다면 늦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팔꿈치 관절을 90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90도로 있기 때문에 달릴 때 이 무릎도 90도로 이어질 때 우리는 더 빠르게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각도를 이용해야만 스피드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근데 이 공식을 모르시고 막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드레스 자세를 잘 보시면 아까 제가 했던 그 자세를 딱 봤을 때 90도의 각도가 3개가 숨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그려놨죠. 첫 번째, 이 팔의 각도. 이 팔의 각도가 그래서 지면하고 90도예요. 그래서 팔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 불리한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에요. 저는 이분법적인 레슨을 하진 않습니다. 팔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게 되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은 수직으로 지면과 가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릎 있죠? 제가 아까 무릎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릎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면 또 불리해지는 거예요. 무릎도 가급적 지면과 직각이 될 수 있게끔 서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각도,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이런 자세를 취하느냐? 바로 이 샤프트 라인과 척추, 이 스파인의 각도가 90도에 가까워야만 우리는 비거리를 내는데 아주 유리한 포지션을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동작, 테이크백, 하프스윙, 탑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스, 피니쉬 동작 다 배우실 텐데 이 공식을 딱 아시면 90도 각도를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네, 그 각도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골프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들은 이 각도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술이 필요해. 예전에 이만기 선수가 이봉걸을 씨름으로 이겼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힘으로는 당연히 이봉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컸거든요. 예, 최홍만처럼. 근데 이만기 선수가 이겼어요. 어떤 것으로? 기술로. 그 기술이 뭐예요? 바로 각도죠. 예, 상대방이 만들 수 없는 각도를 만들어서 유도도 그렇고 다 제압하는 방식. 이게 다 기술 싸움입니다. 스키, 배드민턴, 농구, 축구, 배구 모든 운동들의 기술은 결국 각도를 만드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 공식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또 테이크백, 합스윙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공식 중에 하나가 각도인데 그 두 번째 공식을 또 하나 배워볼게요. 요것도 알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뒷땅 많이 치시고 탑볼 많이 치시는 분들 굉장히 또 어려우시죠? 주변에서 뭐 힘 빼라, 머리 움직이지 마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런 것들로는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뒷땅 치고
그리고 헛스윙하고 탑볼 치고 이런 것들 다 공식에 대입해 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궁금해 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도 이렇게 배우신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뭐예요? 좋아요? 네, 지금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구독 꾹, 그리고 구독 꾹.